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이 윤희의 집안을 삼켰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간헐적인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간신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화려하지만 어딘가 차갑고 쓸쓸한 자신의 방창가에 기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높고 검은 담장과 그 너머 어렴풋이 보이는 나뭇가지들 뿐이었습니다. 곧 닥쳐올 혼례, 정해진 상대, 얼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평생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명문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정략 결혼이라는 굴레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굳게 닫힌 문처럼 굳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씨, 벌써 주무시지 않고 무엇을 그리 보고 계십니까? 나이든 유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밤이, 이 고요함이 마치 제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아서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씨, 그런 불길한 말씀 마십시오. 좋은 날이 곧 오실 겁니다. 유모는 윤희의 손을 잡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답답한 마음을 도저히 떨쳐낼 수 없어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간편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정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정원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은은한 달빛이 군데군데 비추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원 한쪽에 자리한 붉은 매화나무는 온 동네를 감싸 안는 듯한 포근하며 감동에 물든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매화나무들은 하얀 꽃잎을 달빛에 반사시키고 있었지만 유독 그 나무만은 어둠 속에서도 붉은 기운을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윤희는 마치 이끌리듯 그 나무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꽃잎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자 그녀의 손끝에 차갑고 섬세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 혹은 누군가의 발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짙은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집안의 외곽, 높은 담장 바로 아래에서는 이서가 훈련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날렵하게 움직이며 검술 연마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듯 어둠을 가르며 날카로운 궤적을 그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검의 날카로운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 영모 사건에 휘말려
모든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그는 복수를 맹세하며 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복수를 이루기 위한 힘을 키우기 위해 그는 은밀히 무예를 연마해 왔습니다. 윤희의 집안에 머슴으로 들어온 것도 철저히 계산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며 숨죽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검끝은 마치 핏빛으로 물든 붉은 매화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거친 숨을 고르던 이선은 무심코 정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밤, 붉은 매화나무 아래에 선 윤희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차갑고도 부드러운 달빛이 그녀의 윤곽을 감싸고 그 속에서 윤희는 마치 어딘가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처럼 아련하게 빛났다. 윤희는 붉은 매화나무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무 껍질의 거친 감촉이 손끝에 닿자 그녀는 천천히 손을 아래로 내리며 매화나무에 자신의 체중을 실었고 외로움이 가득 담긴 한숨이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고독과 한숨이 가득했고 마치 외로움을 덜어내려는 듯 그녀는 매화나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깨가 나무에 닿고 차가운 껍질이 뺨에 닿는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웠다.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그녀는 고독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나무에 의지한 채 서 있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이서의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다. 윤희를 향한 동정과 이해,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이선은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선은 밤마다 정원 주변을 순찰하며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 책장을 넘기는 손길,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눈빛까지 그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과 끌림이 감돌았습니다. 신분의 차이, 그리고 각자가 가진 비밀 때문에 그들은 감정을 쉽사리 드러내지 못했지만 마치 조용히 피어나는 꽃처럼 그들의 감정은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의 방에 보내진 혼수품 중에서 심상치 않은 물건이 발견됩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비단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비녀 한 쌍이 들어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비녀 끝에 치명적인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윤희가 직접 만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윤희의 어머니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 윤희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누가 왜 자신을 해치려 하는 것일까요? 의심과 공포가 그녀를 짓누르고 그녀의 마음속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선은 윤희를 더욱 가까이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밤에는 윤희의 처소 주변을 더욱 철저하게 순찰하고 낮에는 그녀의 곁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그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서 늘 고맙네. 덕분에 마음이 놓이는구려. 윤희의 유모가 이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혼수품에서 독이 발견된 후 윤희의 집안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불안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인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밤늦도록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횃불의 불빛은 마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는 듯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넋을 잃은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방 깊숙한 곳에서 떨리는 손으로 겨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누르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가 자신을 해치려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거대한 음모의 일부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유모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유모의 얼굴에는 짙은 걱정과 함께 안타까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희의 곁에 앉아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누가 왜 저를 해치려 하는 걸까요? 마치 어둠 속에서 손이 뻗어오는 것 같아요. 윤희는 차가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서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과묵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윤희와 유모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과 함께 윤희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정원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선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부터 윤희의 처소 주변을 더욱 철저하게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정원을 돌며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심지어는 풀벌레 소리까지 그는 모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매처럼 날카로웠고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맹수로부터 새끼를 지키는 어미처럼 윤희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윤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굳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깊은 밤, 이선은 정원을 순찰하던 중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윤희의 처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는 마치 뱀처럼 담장 그림자의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용히 그림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그림자를 덮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펼쳐진 추격전은 숨막힐 듯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이선은 그림자처럼 날렵하게 움직이며 그림자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둠의 일부가 된 듯 했습니다. 그림자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능숙하게 담장을 넘나들며 이설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림자는 담장 너머로 도망쳤지만 이선은 재빠르게 그의 옷자락 일부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뒤 이선은 손에 쥔 옷자락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문양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을 형상화한 듯한 섬뜩한 기운을 뿜고 있었고, 그는 낯선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방에 들어온 이선은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자신의 소지품 중 하나인 오래된 나무 상자 속에서 꺼낸 유품과 비교했습니다. 상자 속에는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유품과 몇 장의 그림,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펼친 한 장의 그림에는 방금 붙잡은 옷자락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양은 이서의 기억 속에서도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의 집안을 몰락시킨 음모의 중심에 섰던 자들이 쓰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윤희의 집안을 위협하는 이 음모의 배후에는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선은 그 속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며 남긴 경고와 함께 복수의 단서를 기록해 두었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칼날의 문양을 따르는 자를 경계하라. 그들은 끝까지 탐욕으로 가득 찬 그림자와도 같다. 이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거의 원한과 현재의 음모가 하나로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윤희를 위협하는 자들이 단순히 그녀의 집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쫓고 있는 과거의 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했고, 이선은 결연한 표정으로 칼자루를 쥐며 이제 그는 단순히 윤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족에게 얽힌 진실과 복수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날 밤 이서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복수심이 뒤섞이며 그의 결단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은 그 옷자락을 윤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님, 이것을 보십시오. 어젯밤 수상한 자를 쫓다 얻은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윤희에게 건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받아들고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집안과 오랫동안 앙숙 관계에 있던 권력욕의 눈이 먼 조 대감 가문의 문양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윤희 집안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윤희와의 정략 결혼을 끈질기게 추진하려다 매번 거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요함은 이미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조 대감과 함께 왔던 하인 중 소매에서 똑같은 문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 대감이 저에게 앙심을 품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격렬한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 대감이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윤희는 자신을 노리는 세력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불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서에 대한 믿음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윤희는 처소를 지키고 있던 이서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서, 이제는 저도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조 대감이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서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저도 복수의 끝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음모의 중심에 있는 조대감을 향해 함께 싸울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선은 날마다 복수를 위해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의 검은 어둠 속에서 빛났고 훈련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한편 윤희는 조대감의 악행을 모으기 위해 낮에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보름달이 붉은 매화를 환히 비추던 밤, 윤희는 이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굳은 살이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는 그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느꼈습니다. 이서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빼내어 윤희의 두 뺨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윤희에게는 그 손길이 누구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씨, 당신은 제 어둠 속의 빛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의 눈동자는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믿음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이선은 천천히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윤희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윤희는 그의 품 안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서 또한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절감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춤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들의 감정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고난과 복수를 잊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만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서,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선은 그녀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씨, 당신을 지키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로 엮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의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굳은 맹세였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이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하인의 다급한 외침이 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윤희와 이선은 동시에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하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안 곳곳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녀는 이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의 얼굴은 평소의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희를 보호하듯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마님, 제 뒤에 계십시오. 제가 반드시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이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수처럼 강렬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대감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쳐 집안 곳곳에 불을 질렀고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비명과 고함 소리, 타는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밤의 어둠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희는 이서의 뒤에 바짝 붙어 그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서는 윤희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손은 언제든 검을 뽑을 수 있도록 검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맹수와 같은 기세로 윤희를 보호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천 다리 및 조대감이 찾지 못할 곳에 윤희아 씨 숨기면서 마님, 여기서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선은 윤희에게 정중하게 말하고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곧바로 칼을 뽑아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희는 좁은 공간에 혼자 남겨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칼 부딪히는 소리, 신음소리, 그리고 조대감 부하들의 발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이서가 제발 무사하길. 윤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밖이 조용해졌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서야, 윤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헤매기 시작했소. 불길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으며 연기는 숨막힐 듯 했습니다. 마님, 문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윤희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상처투성이가 된 이서가 서 있었으며 상처를 입은 그는 힘겹게 윤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서가 윤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날, 그의 칼날은 이미 조대감의 무리들을 물리치며 피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고 곧장 조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대감의 집에 침입해 복수를 감행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자신의 가족과 윤희의 집안을 위협했던 이들에게 그가 품었던 분노는 칼끝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대감의 집은 그의 복수로 인해 불길에 휩싸였고 그곳에 있던 자들은 이서의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매화나무 아래에 다시 섰습니다. 붉게 물든 매화나무는 마치 그의 죄를 증언하듯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다가오자 이서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마님, 저는 더 이상 마님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손에 묻은 피는 이제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다면 마님께 더 큰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윤희는 그의 말을 듣고도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이서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이유를 잃습니다. 당신이 없다면 저는 혼자가 됩니다. 이서는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곁에 있는 것은 마님께 짐이 될 뿐입니다.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지막으로 매화나무 아래에서 입을 맞추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붉게 물든 매화나무는 두 사람의 슬픔과 이별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윤희는 불타버린 집을 다시 지으며 매화나무 주변에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매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녀는 그 나무 주변에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정원을 단장했습니다. 매화나무는 윤희에게 그와의 추억이자 그의 흔적을 간직한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매화나무 사이에 놓인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그것을 펼쳐 읽으며 그녀의 눈은 촉촉히 젖어갔습니다. 쪽지에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디서든 마님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꼭 만나 뵐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서. 쪽지를 읽는 순간 윤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서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윤희가 사는 고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 오는 현감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으로 들떠 있었고 윤희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쪽지를 바라보며 문득 떠난 이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새 현감님이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라 하더이다. 오늘 부임하신다니 길가로 나가보는 게 어떠하십니까? 유모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설렘과 긴장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길가에 선 윤희는 먼지 날리는 길 끝에서 행렬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 위에 당당히 앉아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윤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도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서, 그녀는 무심결에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말을 타고 다가오는 현감은 분명 이서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 단 한순간도 희미해지지 않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현감은 고을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군중 속에 서 있는 윤희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단호했으며 그 안에는 그리움과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와 눈을 마주친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감은 말에서 내려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윤희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고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윤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만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선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님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매화나무 아래에서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화꽃은 붉게 피어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재회는 고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